사람들이 힘들 때 되게 뭐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잘 산다는 게 뭐냐고 여쭤봤더니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한테 잘 산다고 표현을 제일 많이 하는데 근데 잘 산다는 거는 사이가 좋다는 뜻이래요. 돈이 엄청 우리가 많은데 그렇다고 반드시 부부 사이가 늘 좋은 거는 아닐 수 있잖아요. 돈 엄청 많은데 부부 사이 안 좋고 또 이제 돈도 없고 부부 사이 안 좋은 집은 천지로 많거든요. 돈도 없고 사이도 안 좋고 맨날 지랄 쳐 싸우고 막. 근데 부부 사이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결혼은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나를 보게 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결혼 안 하면 자기가 보고 싶지 않는 자기 모습을 평생 안 봐도 된대요. 그리고 자식 낳아보세요. 자식 낳아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자식 낳으면 정말 보고 싶어 하지 않은 나와 배우자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식 기르는 게 제일 저는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해요. 결혼이 힘든 두 번째 이유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나를 우리가 가지면 이성과의 사이가 가장 어렵다고 하네요.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녀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나와 사이가 좋은 나를 가진 사람은 웬만한 이성과 잘 어울려진대요. 그래서 운명이라기보다 내가 나하고 되게 사이 좋아요. 그럼 나는 이 여성하고 살아도 좀 잘 살고 저 여성하고 살아도 좀 잘 산다는 거죠. 그게 되게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죠. 예. 근데 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스펙트럼이 엄청 좁아진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나하고의 사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사이가 좋으면 뭐 그냥 일반 직장이나 사업이나 친구 관계나 이런 것도 꽤 괜찮고 그리고 그게 미술에서도 조금 발견된 게 제 개인적으로는 있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4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의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힘드니까. 사람이 자기가 잘 나갈 때는 그냥 자기 혼자 살아도 재밌거든요. 나 잘났고 나 이대 나왔어. 나 똥배 나왔어. 근데 우리가 뭔가 나 진짜 내 잘난 맛에 내가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내 몸이 내 마음의 척추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날이 오거든요. 자기를 지탱해 주던 것들이. 그럼 그때 되게 의자가 이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해서 미드 센추리의 뭐 의자들을 이렇게 보다가 그럼 자꾸 우리가 점점 더 좋은 걸 사게 되잖아요. 비싼 거를. 그러다가 뭐 최종적으로 뭐 아주 뭐 누구 작가의 어떤 의자라고 하면 알만한 그런 체어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주도 시골에 이제 며칠 가는 곳에다가 그걸 뒀는데 그러다가 어떤 빈티지 가게에 갔는데 외국 할머니가 뜨개질 할 것 같은 그 앉아서 미국 할머니가 그런데 이렇게 좀 뜯어진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는 동생이 가게를 하길래 이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길에서 주워온 거래요. 분리수거 한 거를. 그래서 형 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 이거 고맙게 받을게. 그리고는 그 의자를 제주도에 같이 2개를 갖다 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3개월, 6개월이 되고 보니까 제가 그 좋은 작가의 의자에 잘 안 앉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의자에 앉게 되죠? 그 할머니 의자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받아온 길거리에서 주워온 거.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편안한 의자는 아니구나. 특별히 내 가까운 사람에겐. 나는 좀 편안해서 누군가가 자꾸 나한테 안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구나.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 내 방문은 항상 열려 있어. 항상 나는 너희들에게 열려 있어. 언제든지 와. 그렇지만 졸업할 때까지 아무도 가지 않거든요.
또 어떤 사장님은 사장실은 항상 열려 있어. 항상 너희들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와서 커피 마셔. 그 누구도 가지 않아요. 왜 안 가요? 편안하지 않거든요. 편안하면, 그 사람과 그 공간이 편안하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안 편하니까 자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처음 저에 대한 인식을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 추상적인 말을 좀 더 구체화해서 나는 상대방에게 약간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가? 나는 좀 화려할 수도 있고 간지가 날 수도 있겠지만 가격이 조금 비쌀 수도 있고 뭐 누구의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의자가 누군가 앉으면 좋은 건데 오브제가 아닌 이상 나는 편안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네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나랑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차이가 난대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본인 목소리 녹음해가지고 스피커폰으로 들어보면 내 목소리 같아요? 다른 사람 소리 같아요? 다른 사람 같아요? 너무 멋있어서 다른 사람 같아요? 그지 같아서 다른 사람 같아요? 그지 같죠? 그지 깽깽이 같잖아요. 그러면은 주변 사람은 뭐라 그래요? 다르다고 그래요? 똑같아. 그지 깽깽이처럼 잘 됐어 지금. 지금 자기 목소리 원래 그지 같은데 이렇게? 지금 너무 똑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자기 목소리는 내의로 듣고 남의 목소리는 외의로 들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나라고 느끼는 나와 나 빼고 모든 사람이 나라고 느끼는 나는 차이가 난대요. 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을 사회심리학에서는 상도라이라고 한대요. 뭐라고 한다고요? 상도라이. 상이라는 거는 뭐 very, grand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개념이 너무 다르냐면 1번 자존심이 센 사람, 2번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은 낮은 경우, 3번 상대적으로 바르게 산 사람. 그러니까 자기 살아온 인생이 좀 불이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알아. 나도 그렇게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런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나는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바로 살았어.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그러다가 성과도 내봤어요. 그리고 자존심은 세. 근데 자존감은 낮아. 그러면 내가 나를 인지하는 것과 나 빼고 모든 사람이 나를 인지하는 내가 너무너무 차이가 난다네요. 그래서 가끔은 거울 앞에 서면 좋대요. 자기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거울. 구하우스 여기 너무 좋거든요. 저는 살아있는 그림 같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저런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오늘 여기 지역에 오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계절 변화에 코멘트 하는 사람들. 나무 색깔 너무 예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벚꽃 너무 좋지 않아? 진짜 한방눈 같아. 가을 되면 노란색 진짜 예쁘다. 이거 은행.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똥냄새. 똥냄새. 신발에 꼈어. 또라이. 완전 상또라이. 그리고 계절의 변화도 모른대요. 2개 안 돼요. 2개. 덥다 춥다. 표현도 2개래요.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사계절 동안 죽겠다로 계절 4번인데 2번 표현한대요. 꽃이 언제 아름답냐면요. 봄에 아름답지 않대요. 꽃은 그 사람 안에 꽃이 있을 때만 아름답대요. 법정의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래요. 그래서 그림도 자기 안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려면 그림을 보면 좋죠. 저는 컬러 있는 거울이 그림 같아요. 저는 되게 매직 미러 같은 거거든요. 그림을 보는 것 같지만 자기 안에 내면을 보는 아주 신비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미술관은 되게 신비한 장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작가주의, 뭐 그 작가가 누구고 뭐 얼마나 비싸고 뭐 이런 건 사실 두 번째, 세 번째고, 사실은 저는 미술관의 주체는 미술관에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내 안에 뭐가 있지? 구하우스 전체에 있는 모든 작품들을 계속 보면서 어떤 작품 앞에 머무르게 되는 작품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왠지 그 작품이 오른쪽에 있는 이 작품이에요. 저는 일부러 저 작품을 그리신 작가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린지 사실 저 잘 몰라요. 그리고 저 글도 안 읽었어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냥 그걸 갖고 얘기할 것 같아서 그냥 오로지 그냥 순전하게 제 느낌으로만 썼어요. 그게 뭐냐면 저 작품을 앞에 되게 이렇게 오래 이렇게 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저 작품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유가 뭐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아저씨가 치마를 입었나? 나보다 머리가 더 짧은데? 남자인가? 여자인가? 처음에 뭐 이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약간의 예쁨과 잘생김이 어쩔 수 없이 있대요. 이거 실험했어요. 서양하고 동양에서 동시에요.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생, 심지어는 영유아를 데리고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아이들은 이걸 구분한대요. 첫 번째, 여러분 유치원 어린이집 가잖아요. 걔네들은 야, 이 얼굴은 예쁜 얼굴이야,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죠. 근데 애들은 뭘 잘하냐면 1번, 젊은 선생님을 다 구분한대요. 2번, 이쁜 선생님을 또 구분한대요. 제일 잘 아는 게 뭐냐면 나이 든 원장님이 젊은 척하는 걸 제일 잘한대요. 원장님이 나이 들었는데 막 목소리만 애들아 그랬죠요 저랬죠요 이러면 애들끼리 속아들여! 원장님 애쓰시잖아 지금.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저 작품에 저 여성이시거든요. 근데 저 얼굴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쁘다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얼굴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나는 왜 이 작품 앞에 올 때마다 이렇게 서 있게 되지? 그게 제가 이때까지 했던 강연과 너무 비슷하게 저 작품에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제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1번, 저 작품에는 되게 좀 강한 색깔들이 몇 개가 나오거든요. 저 분홍색이라든지, 그리고 저 분홍색에다가 저 아주 딥 블루잖아요. 블랙에 가까운 딥 블루고, 그리고 위에는 아주 그 명확한 초콜릿색이 있고, 의자는 뭐 약간 녹색이라고 해야 될까, 민트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저 어깨에 띠도 되게 명확한 선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초기에 강연할 때 되게 중요한 주제가 남자 여자 얘기가 아니었고 Find your voice였어요. 너의 소리를 찾아라. 너의 소리, 너의 컬러를 찾아라 했어요.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여자냐 남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소리, 자기의 컬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계속 주제였고 저는 그걸 찾는데 엄청나게 몰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분야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근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남하고 연합을 못하는 거예요. 내 색깔이 너무 강하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 색에 배색이 될 애들을 구하든, 아니면 남하고 나만큼 강한 색깔이 있는 사람하고는 한 프레임 안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명확한 컬러를 찾은 여성일수록 남자와의 연합이 어려워요. 근데 고전적으로 예전에는 이걸 맞춰줬어요. 여성들이. 엄마가 아빠한테 다 맞춰줬어, 색깔을.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핵심 주제가 되는 컬러를 명확하게 빵 주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컬러감들을 처리를 했어요. 사회상처럼. 근데 이제는 여성도 자기 색을 찾게 됐어요. 찾아야 했고 앞으로도 찾아야 합니다. 이건 여자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찾아야죠. 내 소리를 찾아야 되고 나만의 컬러를 찾아야 되고 나만의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제 경우를 보니까 연합이 안 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뭐 프로젝트도 제가 너무 강하니까 나한테 맞춰줄 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작품을 딱 봤는데 치마가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런 강한 컬러와 강한 컬러가 있는데 희한하게 더 멋있네. 그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 화두를 계속 저 작품이 말 없는 말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너 네 색깔 찾아. 그리고 너 색깔을 찾은 사람들과 이렇게 연합할 수 있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 얼굴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저 얼굴에 정말 전통적인 여성의 아주 조각 같은 얼굴을 했다면 내가 이 편안함을 느꼈을까? 아, 어쩌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고 전통적 미인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편안함을 계속 주는구나. 그리고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겉보기에는 다 괜찮고 잘 나가는데 그 사람의 이렇게 하나만 들춰보면 사연이 있어요. 저 집은 돈도 잘 벌고 남편도 잘 나가고 애들도 잘 나가는데 뭘 하나 보면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정형화된 내 아름다움이 아닌 뭔가 그게 있어. 누가 아프든지, 누가 일찍 돌아가셨든지, 이별을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가시가 있어요. 참 그것만 없으면 진짜 완벽할 텐데. 그것만 없으면 정말 그림 같다는 말이 나올 텐데. 근데 정말 그림 같은 내 좋은 터치감에 아유 이거 하나가 이게 있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 그림이 저한테는 편안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고 저에게도 그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집은 다 좋은데 요거 하나만 있으면, 요거만 좀, 근데 그게 쉽사리 해결될 일이 아닌 게 있어요. 애들도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남편이 다른 집에도 애가 있네. 그것만 없으면 우리 집은 그림 같은데. 우리 남편은 나한테 잘하고 시어머니도 나한테 잘하는데 친정집이 계속 돈을 달라네요. 우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불치병이 있네요. 그것만 없었으면 그림 같았을 텐데. 근데 어쩌면 그 우리의 아킬레스건이나 그 우리의 상처나 그 우리의 사연 때문에 아, 내가 저 작품 앞에 계속 있을 수 있구나. 저 그림의 얼굴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보고, 그리고는 저 작품은 저에게 정답을 내리거나 뭐라고 정의를 내리지 않는데 계속 제 현상과 과거를 계속 마주치게 하는 느낌인 거예요. 아름다운 느낌으로. 그래서 저는 미술관은 약간 컬러감이 있는 수도원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고요하게 30초든 1분이든 3분이든 5분이든 핸드폰을 끄고 작품 앞에 고즈넉하게 앉아 있다가 가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그 작품과 자기가 소리 없는 소리로 아마 서로 교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술관은 확실히 컬러가 있는 수도원이자 자기를 돌아보는 너무 아름답고 따뜻한 곳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너무 길지 않아서 인간은 소중한 것 같아요. 샤넬이 그런 말을 했대요. 럭셔리의 반대는 천박함이 아니다. 럭셔리의 반대는 흔함이다. 백화점 가면 꼭 그러잖아요. 어머, 사모님 이거 진짜 사모님만 소화할 수 있어요. 아시아에 딱 2점 들어왔어. 진짜 한 점 저번 달에 나갔고 딱 하나 남았는데 사모님 아니고 아무도 못 사요. 그럼 우리가 사고 우리가 나가면 밑에 있는 걸 또 꺼내거든요. 아시아에 2점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200점 들어왔나 봐요. 사람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럭셔리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의 시간이 얼마나 럭셔리하냐는 거죠. 우리가 상처가 있든 이별을 경험했건 사연이 있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최근에 당하셨건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되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스타라는 프로를 한번 녹화를 했었거든요. 아, 보셨어요? 오은영 박사님하고 김미경 원장님하고 비슷한 장르 같은데 저보고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저는 흔히 말해서 정통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걸 공부한 것도 아니고 제가 되고 싶었던 거는 성악까지 저는 강연자가 될지도 몰랐고 되고 싶지도 않았고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혼동이 되더라고요. 한국은 되게 아이디가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 만난다면 그러면 제일 먼저 뭐라고 물어봐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삼성 다닌대? 그러면 삼성 송이버섯이라고 그 제주도에서 자연산 송이한데 되게 많이 딴다고 그러던데 이번에 습해가지고. 왜냐면 습해야지 버섯이 잘 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그거 하나로 딱 되는 게 있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야? 엄마 나 남자 친구 생겼어.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야? 그 뭐 하는 사람이야의 한국은 뭐냐면 어느 직장 다녀? 이게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직업 뭐야? 이런 거. 사자로 끝나는 일 해. 농사. 버섯 많이. 이모 푸게자야. 그래? 좋구나. 그런 걸로 우리는 판단을 해요. 대농이래. 땅이 많대. 남자들은 뭘로 판단해요? 야, 나 여자 이번에 만나잖아. 그럼 뭐라 그래요? 질서 지켰나? 그분은? 무질서인가?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분들을 상당히 많이 외모로 정체성을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남자인 경우에는 직장, 뭔 일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저는 그 아이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어느 회사에 다니지도 않아. 그냥 말이 좋아 프리랜서지. 그냥 지가 그냥 무허가로 한 거예요. 그냥 처음에 사무실도 없어요. 사무실도 없고 그냥 차 타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전화도 사무실 전화도 없고 자기가 핸드폰으로 받고. 이제 그러면서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난 뭐 하는 사람이지? 난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그렇다고 일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심리적 안정감. 마치 여자분들이 남자가 이름 번듯한 직장 다니고 회사 딱 다니면 안정감을 느낀다고요. 근데 이 오빠가 계속 밥도 사주고 그러는데 직장 없고 코인 이런 얘기하고 출근도 안 하고 새끼가 들쭉날쭉 뭐 하는 놈인지 이게.
그럼 이제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스스로 저에 대한 불안함. 난 뭐 하는 사람이지? 심리학자도 아니고 철학가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마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저한테 수업 받는 분들한테. 선생님은 제가 뭐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난 뭐 하는 사람이지? 그럼 이분들은 왜 여기 와가지고 뭐 이건 뭐 콘서트인데 이 새끼 노래를 안 하고 그냥 지 주댕이만 까고 돈도 받아가고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강연을 뭐 한 1년도 보셨고 2년 이상도 보셨다면 여러분은 제가 뭐 하는 사람이고 뭘 하는 것 같습니까? 네? 위로해 주는 사람? 돈 받고 위로해 주는 사람? 4만 5천 원 받고 위로해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 사람들 마음을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고 소통해 주면서 4만 4천 원을 받는 사람? 예? 디자이너? 마음 디자이너? 갖다가 또 엄청 잘 붙이네요. 마음 디자이너래요. 마음 디자이너. 뭐 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민을 해결해 주는 사람? 교수님 자체가 브랜드? 근데 박수 안 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동의 안 한다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50이 됐는데 계속 아직도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난 뭐 하는 사람이지? 난 누가 정해놓은 틀에 안정감 있게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다가 제가 내가 하는 일이 이런 거 아닌가? 최근에 느낀 게 있어요. 저는 솔직히 진짜 솔직히 너무 자주 하는 사람 솔직하지 않은 새끼들인데 솔직히 제가 다른 강사님들 강연 잘 안 보거든요. 그리고 제 강연도 안 봐요. 그럼 저는 뭘 보냐면 유튜브 카테고리에 이런 걸 만들어요. 울고 싶으면 봐라. 그래서 그 영상 보면 눈물이 나는 영상들을 거기다가 넣어놔요. 그리고는 울고 싶을 때는 그 영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웃고 싶으면 봐라도 있어요. 내가 너무 사람이 이렇게 된 것 같으면 그 웃긴 걸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 짤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동물도 있어요. 동물 농장에서 짤 모아가지고 또 되게 귀여운 애들 막 나오는 거 있어요. 그것도 보고 그러다가 최근에 한 카테고리를 늘린 게 운동과 건강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병원에서 원래 당뇨 전 단계라고 약을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약을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냥요. 그러다가 엄마가 뒤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안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약 먹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나 계속 하다가 제가 2달 전부터 하는 게 있어요. 오늘 물건 팔라고 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간헐적 단식이라는 걸 해보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해본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여러분 더 해요. 지금 제가 체격을 봤는데 여러분 더 해야 돼요. 그냥 간헐적 말고 그냥 금식하세요. 그냥 40일 예수님이 한 거 그거 하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한 거 있어요. 40일 동안 그냥 물만 먹고 안 뒤져요. 그냥 하세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논문에 대한 걸 막 쫙 보니까 마음이 배고픔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되게 어떤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이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시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저는 볼 때 이걸 좀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애정이 있거든요. 여러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모 같은 거, 이모. 아니 그 새엄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친엄마는 아닌데 이제 좀
마음 착한 새엄마 같은. 그래서 약간 그걸 애정은 있지만 이렇게 바라볼 줄 알고 그건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 시기 넘어갈 수 있어요. 아, 이 유튜버 분들이 나한테 간헐적 단식을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은 약간 이런 일인가?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가끔 우리가 내가 뭐 하는지 나는 회사도 못 들어갔고 헷갈리고 내 정체성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그때도 물어봤고 지금도 아까 여쭤봤잖아요. 여러분은 제가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질문을 거꾸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 뭐 마음 디자이너다, 뭐 또 뭐라고 그랬죠? 그 공감해주고 조언과 위로를 해주면서 4만4천원 받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제가 거꾸로 어떤 한 질문을 받았는데 제 스스로 그건 뭐냐면 네가 교수냐 강사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너는 그 사람네를 누구라고 생각해? 거꾸로 이 질문이 저에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네를 누구라고 생각해? 뭐 네 고객이야? 네 손님이야? 네 친구야? 아니면 네가 섬겨야 될 사람이야? 넌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생각해? 그냥 네가 장사하는 사람이면 내 손님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건 내 거 파는 사람. 너는 그들을 뭐라고 생각해? 그게 네 질문의 중심적 해답이야. 피해가지 말고 정면을 봐야 돼. 넌 그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는 이제 제가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인허가를 받았다, 학위가 있다, 없다, 어느 학교를 나왔다, 어떤 분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본질의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 손님? 그냥 나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네로 돈 받아가지고 나 뭐 이럴 사람? 그 돈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너는 그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쩌면 우리는 이 핵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쓸데없는 질문을 나한테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질문 앞에 저 스스로 서야 되고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 온다면 그 질문 앞에 가끔은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들의 젊은 분들의 질문을 전 상당 부분 많이 이해합니다. 여러분의 확고하지 않은 이 시절의 고민을. 왜냐하면 제가 그랬고 어쩌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금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1년 넘게 김창옥 TV를 잘 보고 있는 남자 주부입니다. 아내와의 대화 시에 제가 일방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혼자 왔습니다. 혼자. 남자분들이 제 강연을 잘 듣지 않는데 언제 1년 넘게 어떤 계기가 돼서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네. 조금 학교 적응 힘들어하고 그래가지고 와이프는 육아휴직을 다 썼고 저는 쓸 수 있으니까 제가 썼는데 직접 이제 주부를 하고 애를 키워보니까 이 감정 노동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좀 힘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강연을 들으면서 이제 감정 노동에 대한 도움이 좀 되신 거군요. 예. 그러면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 선생님 말을 막 많이 하는 게 애 키우면서 힘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집안 살림하면서 힘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이 얘기를 아이가 이렇게 해서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게 느껴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렇죠. 살림을 해보고 이제 감정에 대해서 예민해지니까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들으려다가도 또 말을 제가 많이 하고 있고 어느덧.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DNA가 그런 것처럼 자꾸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아내는 뭐라고 그러세요? 아우 그만 좀 말해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계속 듣고 계세요? 듣다가 약간 욱하게 되고 듣다 이제 눈치 보고 참는 성격. 저는 원래 제 뜻대로 살고 자주주장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주부를 좀 해보면서 눈치는 좀 보는데 잘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작가님 아니십니까? 지금 너무 이게 현실적인 얘기가 지금 엄청 나오네요.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걸 이걸 정확하게 보시는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과 너무 붙어 있으면 이걸 말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사건과 조금 이렇게 떨어져야 그 사건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은 지금 모든 상황을 잘 판단하고 계시고 잘 보고 계시고 거기에 너무 붙어 있지 않고 나와서 그걸 이야기를 이렇게 차분하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전 그래서 좀 가끔 종교나 대안적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사실 그 모든 거를 다 아내한테 해서 남편한테 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뭔가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든지 원래 하고 있어. 더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됩니다, 선생님. 지금 더 해야 돼. 지금 어디 뭐 성당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절 다니세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은 뭘 바꿔요? 뭘 바꿔야 돼? 그거 안 된다고 바꿉니까? 교회에서 절로? 뭐 남편 바꾸듯이 팍팍 바꿔요? 종교를?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아버님?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인데 저도 많이 화를 참다가 이렇게 또 저런 분을 만나면 화가 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감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사람이 다 수용할 수 있는 한계점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친구가 되든 아니면 뭐 신앙이 되든.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여기서 또 많이 이런 게 있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 제일 좋은 거는 몸을 쓰는 거래요. 그러니까 정신으로 생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이미 생각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잉크처럼 뇌 안으로 스며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뭘 하면 좋다고요? 몸을 쓰면 좋죠. 근데 몸을 쓰는 건 두 가지인데요. 누군가가 뭐 나한테 마사지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것도 내 몸을 외부에 의해서 쓰는 거거든요. 강사님 저 마사지 받을 뭐 상황은 아닌데 바디 프렌드 500원 내고 쓰는 거 있어요. 우리의 각 상황에 맞춰서. 네? 아니면은 절 앞에서 파는 이렇게 지압봉 같은 것도 있거든요. 핵심은 뭐냐? 생각으로 생각을 잡을 수가 없다. 생각은 뭘로 잡느냐면 몸으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찬물로 샤워하는 것도 도움이고요. 근데 뜨거운 물은 안 돼요. 뜨거운 물은 뒤집니다. 놀랍게도 찬물은 안 뒤져요. 찬물로 샤워하잖아요. 모든 신경이 어디로 가요? 추운 거로 가버려요. 엄청 춥거든요. 그러면 생각할 시간이 없어. 이거 진짜예요. 진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야. 진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야. 몸이 너무 안 좋지 않으면 꼭 샤워하고 그 다음에 정신이 너무 뭐 정신 쓸 거 많고 고민 많고 근심 많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구원의 길이 안 보이면 찬물로. 그리고 두 번째, 뭘 해야 될지 모를 땐 운동을 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각으로는 생각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몸으로, 근데 몸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대부분 알게 돼요. 이게 그렇게까지 고민할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대부분은 허상이에요. 마치 저와 여러분 집의 냉장고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집에 냉장고, 냉동실 열어보면 음식이 없어요?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죠. 봉지 같은 거 막 쇠고기 뭐 쓰다가 남은 거 그거 나중에 쓰겠다고 막 비닐이 안에다가 열어가지고 뭐 떨어져서 또 자기 발팝 찍고 막. 근데 막상 먹을 만한 건 없죠. 아버님 아시죠? 냉장고에 뭐가 항상 있는데 막상 요리하려고 보면 먹을 만한 건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하는 생각의 대부분은 사실은 거의 냉장고 음식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백인 별로 없어요. 다 오래된, 언젠가는 쓸 것 같지만 결국 쓰지 않는 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옷장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옷장에 옷이 많지만 입을 만한 건 없고, 그래서 오늘 못 오셨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자기 방 정리나 옷장 정리나 냉장고 정리나 싱크대 정리를 하라고 추천하고 있어요. 버릴 거 웬만하면 다 버리고, 남 줄 거 줘버리고, 저녁에 당근마켓에 좀 해서 아파트 앞에서 팔고, 그리고 야 이건 정말 내가 평생 입을 거야 하는 거 아니면 그 정리하는 게 옷장 정리, 싱크대 정리, 그 정리가 아니라 자기의 머릿속에 대한 정리, 그거래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대요. 그러면 절대자가 무슨 뭐 저 무당처럼 너 기도 많이 했으니까 자녀 잘 되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고요. 그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뭐가 와요? 진짜 기도를 했다면 평화가 오거든요. 진짜 절을 했다면 마음에 평화가 와요. 절은 비는 게 아니거든요. 무심히 똑같은 동작을 정성껏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고가 비워지면서 내가 허상의 에너지를 많이 썼네. 내가 욕심이었네. 내가 허무한 거를 계속 잡으려고 그랬네. 라고 하는 자기의 나름의 깨달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반드시. 왜냐하면 진짜 말은 제가 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행동의 반복이 영혼의 언어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느낌의 변화는 가장 확실한 언어인 거죠. 그러니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운동하고 찬물로 샤워했더니 내 느낌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이 그 느낌의 언어를 알아버린 거죠. 그게 자녀에게 영향이 가고 아내에게도 영향이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시골에 살거든요. 제가 사는 시골에는 주유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유를 하려면 조금 시내에 와서 마지막 주유소에서 주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주유를 하러 딱 갔는데 뭐 차에 이렇게 있는데 사장님이 엄청 반갑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강연 받습니다 그러면 뭐 인사하려고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창옥이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제주도 사투리거든요. 이게 뭐예요? 그래 라는 뜻이에요. 이게 의문형이에요. 뭐 입니까?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그분이 저를 보면서 창옥이? 너 창옥이니? 이 뜻이죠. 이렇게 국내 사투리를 번역할지는 몰랐네요. 이게 외국말도 아니고 so 데스까? 이렇게 이거 so 데스까? 뭐 그렇습니까? 뭐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솔직히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 정웅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정웅? 그랬더니 나 정웅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과거에 그 마치 이렇게 감자 줄기 올리면 다다다다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여성분들
지하철 타러 내려가는데 어떤 남자가 올라와요. 근데 낯선 남자에게서 그의 향이 나. 그러면서 귀에서 소리가 들려. 다리 다리라 리리리. 그러면서 그 오빠랑 갔던 탐앤탐스, 또 거기 끝나고 또 뒤에서 또 뽀뽀한 거, 막 이게 막 줄기로 막 쫙 올라오는 것처럼 양정웅이라는 이름에 그게 싹 다 올라오더라고요. 양정웅은 어떤 친구였냐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동창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걔가 나 양정웅이야 라고 얘기하기 않으면 전 아예 모르겠더라고요. 그 친구 얼굴이 한 40년 만에 본 거잖아요. 한 38년? 그러니까 얼굴이 완전 바뀌었더라고요. 나이도 먹고 시간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 친구인데 야, 얘는 딱 그대로네. 그냥 키만 크고 그런 사람이 있고, 와, 얘는 뭐 완전 이거 리모델링 완전 이거, 야, 이거 질서 완전 잡았네. 여성분들은 그런 게 더 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자는 그런 게 없는데도 아예 모르겠더라고요. 친구 얼굴을 봤는데 얘가 누군지를. 근데 양정웅이라는 이름은 제가 명확하게 아는. 야 창욱아, 너 어디 살아? 막 이러면서 나 여기 옆에 여기 시골에 살아. 그랬더니 야, 너 차 한잔 하라, 차 한잔 해라. 그리고 이제 야, 차 저기다 대고 차 한잔 해. 그리고 이제 기름을 넣었는데 안 깎아주더라고요. 그거는 그게 친구입니까? 자기가 사장이라는데 좀 경유값으로 깎아줘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 40년 만에 만나니까 야, 그러면서 이제 막 서로 제주도 사투리로 얘기하게 되죠. 그때 이제 우리 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야, 정웅아, 어디, 아우, 너 진짜 우리 몇 년 만이냐? 거의 뭐 40년. 근데 이제 제 기억 속에 이 양정웅은 어떤 애였냐면 되게 일단 키가 크고 잘생겼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잘해. 그리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 그리고 이제 같이 노는 여자애들도 다 부잣집에 예쁘고 공부 잘하고 집안 좋고 그런 애들하고만 이렇게 놀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가 저한테 야, 창호가 너 얼굴 그대로다잉. 넌 완전 그대로, 그냥 국민학교 때랑 그대로. 그때 공부도 안 하고 막 여자들 그거 칼 중에 이게 검은 칼이 있어요. 이렇게 딱 열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알아요? 나이 잡순 분들이 오늘 많이 왔네요. MG는 그런 칼 몰라요. MG는 다 카타 칼이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열면은 여기 검은 집 안으로 칼이 딱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쵸? 나이들 많이 잡섰네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칼로 이제 여자애들 고무줄 끊고 막 그 얘기를 얘가 계속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때 막 여자애들 고무줄 끊고 막 아이스 케이크 하고 막 못생긴 애는 아이스 케이크도 안 하고 막 너 완전 나쁜 새끼였잖아. 엄청 자세히 기억하고 있네. 그리고는 이제 다 사람들이 비슷하잖아요. 한 30-40년 만에 만나면 다 그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로 사람이 순간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 40년 거의 전으로. 그때 제가 정웅이를 바라봤던 거는 좀 멋있다. 그리고 나하고는 다른 세계다. 쟤는 진짜 어떻게 저렇게 국민학생인데도 키 큰 애들 있잖아요. 저는 국민학교 때 키가 엄청 작았거든요. 항상 1번 아니면 2번. 그때는 키 순서대로 책상을 안 쳤어요. 그쵸? 나이 많이 잡순 분들 막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그거 본 사람들 지금 이거 내 다리 내놔 그거 솥단지에 들어가 알죠?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어린 나의 기억에서 쟤는 되게 2층 집에 살았거든요. 제주도가 보통 2층 집이 없어요. 바람 많이 부니까. 근데 2층 집에 이제 벽
벽돌인데 이제 붉은 벽돌 그걸로 되어 있고, 이제 저희 집은 그냥 1층 집이었는데 그 이제 브로크로 벽이 되어 있고, 거기에 병을 깨가지고 거꾸로 쳐 박아 넣어가지고 시멘으로 그거를 발라놓고 밑에 라카로 개조심이라고 개도 아버지가 잡아먹고 없는데 거기다 개조심이라고, 새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콤 개조심 새콤 그거 병 깨가지고 그것도 새콤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그런 집에서 자라고, 우리 집 개는 다 똥개 키웠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 집 개는 지금 사람들이 반려견으로 키우는 개들, 좀 이렇게 종이 이렇게 있고 목줄도 하고 이러는 개. 근데 우리 집 개는 그냥 똥개니까 뭐 이런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밖에 가서 막 똥 싸고 막 똥 먹으면 또 똥개라고 하고 또 막 이렇게. 근데 나하고는 완전 다른. 그리고 이제 자기 얘기를 쭉 하는데 정웅이가 기억하는 그때와 제가 기억하는 때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기억하는 우리의 시간과 내가 기억하는 우리의 시간이 달라. 여러분, 여성분들 그러시죠? 뭔가 헤어질 때 보면 내가 기억하는 우리의 시간과 그 오빠가 기억하는 우리의 시간이 달라. 너무 달라. 결국 다른 사람이 헤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헤어질 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비로소 나 뭐 이렇게 했어. 나도 말이 뭐 입이 그리고 이제 그때 막 자기들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웅이는 그때 저한테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야, 창우가 우리 그때 학교 갈 때도 막 같이 가고 그랬잖아. 근데 정말 제 기억에는 1도 정웅이하고 같이 학교를 다닌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기억에선 항상 되게 나한테 좀 나쁘게 말하면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우월한 아이.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친구의 어머니인가 아버지인가가 선생님이셨더라고요. 그때는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육자 집안이라고 그랬어요. 들어봤어요? 나이 잡순 분들, 교육자 집안. MZ는 아예 몰라. 교육자 집안. MZ한테 교육자 집안이라고 하려면은 총리 정도는 돼야 돼. 총리나 교육부 장관 정도 돼야 교육자 집안이지. 그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뭐 선생님이어도 교육자 집안. 저희는 예술가 집안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아티스트. 뭐 지금 같으면 파인아트죠, 파인아트. 아버지가 이제 그런 페어 같은데 나가시고 이렇게 파인아트하고 도네이션 같이 합쳐진 이제 그런 어떤 소사이어티 도네이션 이렇게 쉐어 항상 쉐어 무소유 and UFC 파이널 파트라슈. 그러니까 저는 교육자 집안에서 자란 게 아니라 이제 화가의 집안에서 자랐고, 이제 걔는 이제 교육자 집안에서 자란 거죠. 형 뭐 이게 다 잘 되더라고요. 엄마 아버지도 되게 딱 바르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항상 열등감. 아, 나는 없는데 우리 집은 문제도 많고 숨겨야 되고. 근데 그러니까 걔는 제가 같이 학교도 다니고 그랬다는데 전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뭐만 기억하냐면 내 열등감만. 나는 내 슬픔만 기억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슬프고 힘들잖아요. 그럼 그것만 기억해요. 사람은 살다가 힘든 날 시간을 천천히 만들어서 상황을 확대해서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 우리는 상처가 확대되는 거래요. 왜 우리는 그걸 확대하는 걸까요? 알아봤더니 뇌가
살다가 또 비슷한 이런 힘든 날이 오면 주의를 하고 방어를 해서 자기를 지켜내려고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나는 집에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키도 작고 몸도 깡 말랐거든요. 그래서 막 여자애들한테 인기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걔는 키 크고 교육자 집안이고 집에 돈도 많고 공부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여자가 좋아할 요소를 다 갖고 있어. 막 여자애들 막 좀 살찐 애들 막 걔네 놀리고 막 롯데 살로우만 빠바바 막 이렇게 하다가 걔가 걔네 오빠한테 얘기해서 걔 오빠한테도 쳐맞죠. 또 걔네 집에 가가지고 또 사과하라고 선생님한테 해가지고 또 교무실에 가서 당구밭 따로 쳐맞고 거기 가가지고 또 이제 그 안옥선하고 양윤정 걔네 집에 가가지고 지금도 기억나요? 걔네 집 이렇게 사과하러 이렇게 갔는데 안옥선하고 양윤정 걔네 둘이 잘 사는 집 애들이었는데 마당에다가 텐트 치놓고 거기서 이제 애들이 막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국민학교 때 초인종 이렇게 동그란 건데 띵동 하는 거 있었거든요. 저희 집은 이거 없어요. 그냥 열고 들어오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걔네 집은 띵동 다 부잣집만 이게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막 딱 들어갔으니까 걔네 엄마가 나와가지고 사과하러 왔습니다. 제가 놀려서 다시는 놀리지 않겠습니다. 옥선아 미안해. 그리고 찌질이 공부도 못하고 맨날 가게. 저 이제 친구 저 3명이서 남의 집 복숭아 따고 있었는데 제가 담벼락 안에서 복숭아 따고 친구들이 망 보면 주인 아저씨 오면 얘기해 주기로 했는데 이 새끼들이 주인 아저씨 오니까 자기네끼리 그냥 가버렸네요. 복숭아 계속 따고 있는데 누가 저희 목을 뒤에서 확 잡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더니 이제 그 집 아저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엄청 화가 나가지고 응? 이 새끼들 네 어디 국민학교야 이 새끼들아. 저 원래 인하국민학교인데 동국민학교입니다 하려고 했는데 학교로 가 이 새끼야. 인하국민학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인하국민학교 가서 또 선생님한테 또 당구밭다로 또 쳐맞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를 봐도 아씨 나는 공부도 못하고 맨날 이런 거 설이나 해가지고 뭐 딸기 서리 해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는데 아저씨 오니까 뛰어가지고 여기 빨갛게 돼가지고 막 엄마가 그냥 뒤지라고 그랬어요. 그냥 대급박에 똥이 들어있다고. 너는 뇌가 들어있어야 될 대급박에 똥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쪼개보자고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쪼개보자고. 똥을 꺼내야 되겠다고. 근데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해도 똥이 들어있는 것 같아. 나는 루저. 공부도 못해. 뭐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야. 뭐 책을 보는 것도 아니야. 그때 당시 그 시절에 봤을 때 내 스스로 봐도 나는 뭘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어. 그럼 뭐 이제 애들이 뭐 이렇게 뭐 남자애들이 시골에서 막 그런 거 하거든요. 전방에 가가지고 막 이게 껌을 훔치는 거예요. 껌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각. 주인 아저씨 저기 가면 이렇게 바지 안에다 껌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 한 10년 전에 그 가게가 생각이 나서 그 가게에 갔어요.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참 희한하게 나이가 먹었다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옛날에 과거의 그 장소에 가보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갔는데 주인 아저씨 아줌마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절 모르더라고요. 당연히 모르죠. 그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말은 못하겠고 제가 그때 아저씨 저 인하국민학교 다니던 학생인데 제가 그때 껌을 많이 훔쳤습니다.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껌값이라고 생각하고 좀 넣습니다. 그리고 그때 돈을 좀 주고 준 게 아니죠. 돌려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 그 국민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은 고등학교 시절 다 암담한 거예요. 친구는 인문계 고등학교 가고
나는 그 고등학교 가고 싶었는데 나는 공부를 못해서 또 공고 가고, 친구 가방에서는 프라임 영안사전 나오고 제 가방에서는 인두하고 도라이바가 나오고. 근데 그게 내가 좋아하는 인두면은 기쁜데 내가 좋아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또 열등감이 느껴지고,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외모도 없고, 그냥 그 국민학교 때 까불고 돌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선생님이 일로 와 그러면 예 선생님 그러는데 예. 그러다가 나와 김창욱 나와. 근데 선생님이 애들 앞에서 싸대기 날렸거든요. 싸대기 날리고 들어가. 그럼 이제 들어가면서 애들이 웃어. 나와 다시 나와. 김창욱 다시 나와.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 새끼 거짓말해. 한 대 더 맞아 이 새끼야. 나는 항상 마이너한 인간, 난 변방에 있는 인간. 이 모든 게 다 이 양정웅이라는 친구를 본 순간 영화처럼 돌아가더라고요.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그리고 이 친구가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는 것도 어색한 거예요. 왜? 그때는 나한테 되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만큼 잘난, 너무 내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기에는 뻘쭘한 모든 조건이 좋은 애였으니까. 근데 너무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얘가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무슨 텔레비전에서 뭘 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그래서 나한테 야 창호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닌 느낌인 거예요. 그건 알잖아요. 약간 그런 거예요. 아 우리 국민학교 우리 친구인데 이거 텔레비 나오고 야 그리고 이제 와이프하고 딸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창욱이 우리 친구 그때 야 이 진짜 안 예쁜 애들은 고무줄도 안 끊었던 아이. 동호아 그런 건 얘기하지 말자. 묻어서 아름다운 게 있다 정우아. 그걸 와이프랑 딸 있는 앞에서는 하지 마라. 근데 정말로 내 친구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서 너무 좋아해주는 그 따뜻한 마음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내 기억은 열등감이었는데. 아, 사람은 다 자기 위주로 기억을 저장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더 상처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더 저 사람을 미워하려고 해요. 왜? 저 사람을 미워하려면 내 기억을 믿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요즘 본인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우등반에 있다가 열등반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메이저에 있다가 마이너로 내려왔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전에 되게 괜찮은 평판을 받거나 포지션에 있다가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자존심이 상하면 우리는 소통을 안 하거나 아니면 뻥카를 날리겠죠. 그럼 목소리도 그냥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못해요. 안녕하세요? 이거 샤넬 얼마야? 너무 싸네? 다음에 살게. 말 까고 다 뻥카. 에? 그래서 우리가 되게 열등하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뭔가 시험에 떨어지고 우리가 뭔가 이제 마이너한 곳으로 왔다고 생각해도 삶은 있다. 그 시선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만 46세. 보통 만이라는 나이를 잘 밝히지 않는데 만 46세가 되셨습니다. 5년 전에 갑상선암 수술을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임파선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시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올해는 귀가 난청이라고 합니다. 제 몸에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암도 그럴 수 있지 했는데 노화는 기분이 참 착잡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지금 귀의 상태가 후진 40대라고 하고
60대가 되면 보청기를 하고 살라고 하십니다. 언제쯤 놓아도 그럴 수 있지 하게 되는 날이 올까요? 지금은 암 치료는 어떻게 되셨어요? 이번에 5년째 돼서 지금은 괜찮고요. 그러면 완치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 받으면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만 다녀요. 완치는 되셨고 6개월에 한 번씩만? 정기 검진만. 그래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은 일단 큰 산은 넘었고.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어떤 게요? 그냥 갑상선 암 수술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크지 않은 수술인데 이거를 굳이 해야 돼서 목에다 흉터를 남기고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그거 혹 하나 달고 사는 게 뭐 이렇게 큰일이라고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원장님이 좋지 않은 혹을 왜 달고 사냐 해서 수술을 했는데 이제 임파선에 전이가 돼 있던 거죠. 그러면 이제 한 게 다행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뭔 상황인가요?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선생님의 고집대로 했다면은 큰일 날 뻔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선생님이 해라. 굳이 뭐하러 몸에 그런 걸 달고 사냐. 제가 그때는 애들도 어렸었고 저희가 아기가 4명이라서 그럼 우리 옆에 있는 딸이 몇이에요? 막내요. 어린 애들을 놔두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막상 수술 때 오르려고 생각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내가 조금 더 몇 년 있다가 수술을 해도 늦지 않는 병인데 굳이 지금 해야 되나?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별로 안 하고 싶었고 했는데 해야 됐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고집대로 했으면은 없겠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따님이 어떤 상황인 거예요? 자기 얼굴 나올까 봐. 눈물 나올까 봐? 아니야, 자기 얼굴이 지금 카메라에 비칠까 봐. 자기 얼굴이 화면에. 와, 저는 엄마가 이런 얘기해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엄마 말 나보네 이런 줄 알았는데 쪽팔리다고. 왜 자꾸 말을 해서 내 얼굴을 나오게 하냐고. 짜증난다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사연을 쓸 때 그냥 혼자 속풀이 하려고 여기 와서 썼던 건데 이게 채택이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저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따님 사춘기예요? 저희 애들은 사춘기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사춘기입니다. 지금 사춘기입니다. 지금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아닌 애들이 저러기 어렵습니다. 네. 우는 거. 우는 거였네요. 이게 제가 몸이 아픈 거에 대해서 저희 막내가 좀 놀랬던 게 얼마 전에 공황 발작이 와가지고. 누가요? 제가 119를 2번을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애가 그걸 봤어요. 그 전에는 제가 애들 놀랄까 봐 병원에 오지도 못하게 했었고 수술을 했다는 것도 애들이 잘 몰랐고 암은 별거 아니야. 그냥 수술해서 떼내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애들은 정말 별거 아닌 줄 알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공황 발작이 왔을 때 신랑이랑 이렇게 애랑 둘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발작이 오면서 숨을 못 쉬고 몸에 마비가 오면서 좀 심하게 와서 애가 그때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제가 전화만 안 받아도 수시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 있거나 뭐 일하던 중간중간 애가 그냥 제가 지 옆에 없으면 계속 놀래가지고 이렇게 자꾸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보다 더 무서웠던 게 공황 발작이었어요. 그 순간 눈을 뜨고 싶어도 눈도 안 떠지고 숨을 쉬고 싶은데 숨도 안 쉬어지고 나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남들 앞에 나는 괜찮아 라고 가면을 쓰고 제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애들 때문에. 근데 그러면 그 공황 발작의 원인은 가장 큰 건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참았어요. 괜찮은 척하기 때문에 참고 참다 보니까 몸으로 나타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잘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얘기한 난 다리에서 지금 계속 열이 나는데 내 이미지나
내 역할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싫어할까? 저는 뭔데 저런 거를 해?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튀지 말아야지. 내 역할을 잘해야지. 남한테 피해 끼치지 말아야지. 이제 그런 마음이 당연히 우리한테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아이들도 넷이 있으니까 이건 또 더 특수한 경우고 그러니까 내가 애들이 이걸 알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엄마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엄마 이거 엄마 너 옛날에 그거 한 거 알잖아. 레이저 제모. 엄마 수영 막 코수염 많이 나가지고 레이저 제모 7번 했잖아. 이거 그럼 그냥 그런 거야. 그냥 오히려 더 농담하고 더 가볍게 말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고 분위기 좀 어둡지 않게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게 참아서 암은 좋아졌는데 이제 그게 몸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 같네요. 그런 거죠? 네, 그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항상 그 광경을 그걸 봤던 막내한테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조금 더 안 보여줄 수 있었고 조금 더 버틸 수 있었는데 정말 의도치 않게 그게 한 번은 운동을 하다가 쓰러져서 그렇게 공황 발작이 왔었고 한 번은 이제 애가 보는 앞에서 갑자기 쓰러지면서 그렇게 왔다는 게 이제 사회생활 하기도 사실 무섭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머니가 얘기하신 말 안에 저는 좋은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애들한테 보여주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라는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의 안 좋은 출발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미안할 수 있지만 미안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엄마로서 미안할 일이야. 근데 미안한 일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뭔 말장난이냐 하시지만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미안할 수 있는 일인데 미안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미안하게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 공황 발작은 더 어디 지하로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이 지하 물이 차면 한꺼번에 팍 약한 그 지면을 뚫고 팡 하고 터져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안하지만 이건 미안할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광장에서 서로 이야기해야 돼요. 엄마한테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오늘 너무 잘 된 거예요. 이거 잘 뽑힌 거예요. 이거 지금 70장 중에 지금 선생님이 꼽힌 거예요. 지금 제가 뭔가 신기가 하늘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저 뒤에서 70장 중에 한 장을 뽑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뽑아도 이게 시간상 다 못하니까 제가 심지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게 한 10 몇 장 돼요. 근데 실제로 방송에서는 3, 4번밖에 못해요. 근데 다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나오면서 최종 저 뒤에서 뭐 한 줄 아세요? 이렇게 하고 여기 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뽑는 거예요. 여기에 뽑혔다는 게 뭐예요? 선생님이 광장에서 우리 따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기회.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좋아지거든. 자꾸 안 보여주려고 하고 아닌 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로 들어가서 이 물이 모아졌다가 압력에 의해서 가장 약한 부위로 터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 미안해하지 마셔라. 이건 가족끼리 같이 이렇게 광장에서 이야기할 이야기다. 미안해하는 마음 이해하지만 미안해하지 마셔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두움을 퍼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어두움은 소쿠리로 퍼낼 수 없거든요. 어두움은 오직 빛이 오면 사라지는 개념이죠. 해가 들어오면서 빛과 열을 발생하면서 이 물이 마르고 어두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해란 뭐냐?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는 좋은 경험. 뭐 좋아하세요? 뭐 할 때 신나고 기분 좋으세요? 시간 빨리 가고. 텃밭 가꾸고 이런 거. 텃밭 가꾸는 거? 지금 어디 사세요? 천안이요. 그럼 텃밭이 좀 있으세요? 이번에 1년 그거를 임대. 대여를 했어요. 임대를? 네. 몇만 평이요? 아니
몇십만 평? 5. 50만 평? 50만 평? 5평이요. 아, 5평. 신랑이 말려가지고 너무 신랑이? 많이 하면 어. 처음부터 지친다. 아. 첫 해니까 5평만 해보자 해서. 아, 그럼 이제 그거 하면서 선생님이 좋아지실 거예요. 소소하게. 저는 가지치는 거 좋아하거든요. 잘 맞더라고요. 가지치기 하는 거. 그래서 제주도에 저는 진짜 많으면은 오히려 병돼요. 저는 곶자왈 알아요? 곶자왈 70만 평 소소하게 이렇게 그냥 거기 뭐 노루도 이렇게 지어다니면 이제 서로 인사하고 막 고라니 같은 애 막 이런 애들이 그 고라니 소리 알아요? 고라니 서로 하이 하고 막 너무 좋아요. 소소하게. 인생은 작은 데서 행복을 찾아. 70만 평 작은 데서 인생 욕심 버려라. 친구들하고 이렇게 거기 버섯 같은 거 친구 좀 주고 그럼 좋잖아요. 저는 그걸 73년생이 소띠 51인데요. 요즘에 처음 해보는 것 같네요. 이렇게 전정가위 살 때부터 기분 좋아요. 그걸 어머니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천안이시죠? 뭐 타고 가세요? 집에 가실 때? 기차요. 기차? 무슨 역에서 내리세요? 천안 아산역에서 네. 천안 아산역. 저는 어느 역이에요? 수서역에서 수서역. 타서 그럼 천안 수서역에서 아산역. 뛰어가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좀 너무 무리인가? 아, 덤블링하면서 가래요. 덤블링하면서 수서역에서부터 천안역까지 덤블링하러 9시 뉴스에 나오겠네. 일단 추천하고 싶은 건 체력을 기르셔라. 두 번째, 텃밭 용품 지금부터 사세요. 뭐 사신 거 있어요? 물조로하고 물 이렇게 주는 거 하고 네, 호미하고 장화. 네, 그 모자 다 샀어요. 다 사셨어요? 장비빨이라. 아, 그렇죠. 5평인데 너무 많이 사신 거 아니에요? 5평 요만큼인데 지금 돈 엄청 많이 쓰셨네. 정말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굿. 꼭 하시고 미안하지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아이에게도 좋고 엄마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따님 엄마 아픈 거 그때 알게 된 거죠? 얼굴 나오기 싫어요? 아까 책 받으면서 이미 다 나왔는데 그딴 식으로 할 거예요? 정말 뭐 받을 때는 얼굴 보여주고 진짜 지금 뭐 안 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진짜? 모든 아픈 분들 눈처럼 깨끗하게 기적처럼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그리고 또 제가 갱년기가 조금씩 지나가고 있고 물론 아직도 약도 먹고 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조금씩 나아진다면 또 뭔가 좀 다양하고 친밀한 형태로 뭔가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와주신 젊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멀리에서 와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